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오늘은 한때 이슈가 많이 되었던 뮤잉 운동이란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뮤잉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영국에 있는 교정과 전문의인 마이크 뮤 박사라는 이름에서 딴 운동이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식적으로 혀를 넓게 펴서 입천장을 받쳐주는 것을 통해 혓바닥의 위치를 바로잡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적용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웃는 다음에 침을 삼키면 혀가 천장에 붙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마이크 뮤가 추천하는 방법은 입 천장에 껌을 넓게 붙이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으나 무턱 혹은 주걱턱인 사람들은 혀가 아랫니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구호흡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혀의 위치에 따라서 입으로 숨 쉬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제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톤실이나 아데노이드 같은 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호흡뿐만 아니라 구호흡도 일정 수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코를 고는 친구들의 비율도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호흡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가만히 있을 때 다물어지는 방향으로 안모가 성장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혀 위치라든지 혹은 코막힘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구호흡 개선이 안 되고 이제 안모에 손해를 보게 되는 성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안정적인 비호흡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호흡이 된 이후에 뮤잉 운동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혀 위치를 바꾸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 문제로 이비인후과에 리퍼도 많이 하고, 톤실과 아데노이드 크기 문제와 함께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체크한 후에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따라서 주기적으로 구호흡 문제를 체크하면서 층부두부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이제 에어웨이 스페이스라든지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병행하면서 교정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1990년에 발표된 벤 벨트의 논문을 보게 되면, 큰 톤실을 가진 아이들은 보통 50% 이상 구호흡을 가지고 있었고, 혀 위치는 보통 전화방에 위치하고 효이드 본의 위치는 혀 위치를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에어웨이 캐비티를 이제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마틴 등도 교정할 때 근의 활성도가 중요하고 혀의 위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논문 발표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문 내용들을 토대로 마이크 뮤 박사가 이제 뮤잉 운동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성장기 아동이라면 안모의 변화도 충분히 생길 수 있으며 코골이 증상 혹은 또 수면 무호흡증 같은 부분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음식물이나 침을 삼킬 때 생기는 연화곤란을 개선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성장기 유아들에게는 더욱 권장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장이 완료된 성인에 있어서는 이미 단단한 뼈가 아예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 안모 변화가 생기기는 아무래도 어렵고, 뼈의 변화는 사실상 주긴 어렵지만 근기능 개성을 통해서 코골이 혹은 이제 무턱인 분들이 약간 개선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석션 홀드 뮤잉이라는 방법과 하드 뮤잉이라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일단 뮤잉할 때 중요한 점은 치아 길이는 앙 다물지 않은 채로 턱에 충분히 힘을 뺀 상태로 이제 입술만 자연스럽게 다물고, 이제 혀가 앞니에 닿지 않게 하면서 이제 혀의 배 이 부분을 넓게 펴서 입천장에 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혀와 입천장 사이에 약간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 듯한 느낌으로 혀가 입천장을 떠받든 듯한 느낌을 가지셔야 제대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딱이라는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혀가 입천장에 붙는 느낌이 나게 되는데, 이때와 비슷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할 때 딱 하는 그 느낌에 딱 혀가 붙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이제 주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혀가 앞으로 돌출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혀는 옆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하드 뮤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혀로 인해서 힘을 가해가지고 입천장을 이렇게 뚝뚝 미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혀가 입천장을 지탱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껌을 씹다가 껌을 이제 입천장에 넓게 펴바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루에 8시간 하라는 거는 깨어있는 내내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잠 8시간도 자야 되니까 그리고 식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드 뮤잉 방식으로 혀를 미는 거는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시간 지속해서 오랫동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랜 시간 이렇게 진행하셔야 혀 밑바닥에 근육의 탄력도가 올라가서 이제 에어웨이 스페이스를 확보하게 되고 구호흡을 최소로 하게 되면서 비염과 코골이가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의 위치나 탄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구강 하부 구조가 기능적으로 좋아져서 무턱 혹은 이제 얼굴형 자체가 교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흔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뮤잉 운동 엄청 열심히 했는데 턱이 너무 아파요, 아니면 얼굴이 너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등등의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작에 관여하는 근육을 엄청나게 심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헬스하거나 무거운 문체를 들 때 나도 모르게 입에 앙 이렇게 물게 되는 힘을 사용할 때 이제 근육을 이렇게 강하게 당기게 되는데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뮤잉 운동을 할 때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아래 치아는 살짝 떨어뜨린 채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턱이 가장 편한 상태는 치아랑 치아 사이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턱 관절이 제일 편한 상태고 주변에 있는 저작 근육이 가장 무리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힘을 많이 주다 보면 턱 관절 혹은 저작 근육에 있어서 엄청난 통증과 함께 이제 사각턱에 가까운 얼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은 혀의 위치를 어디다 둬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뮤잉 운동이라 함은 혀에 강한 힘을 주기보다는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위치로 가져다 놓는 생활 습관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혀의 위치를 안정화시킴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 되게 습관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